자, 오늘 같은 경우는 대결 콘텐츠입니다. 경매와 앞으로 뭐 주식, 경매와 코인, 경매와 예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장단점 비교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에서 경매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컨텐츠로서는 예금과 우리가 가장 만만한 거죠. 예금 적금 기본 되는 그런 재테크 수단으로서 보는 것과 경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적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경매와 견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진 않는데, 이것을 제가 굳이 왜 다 얘기를 하냐,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재테크에 대한 팁, 전략을 세우는데 좋은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컨텐츠를 다뤄봤고요. 우선은 예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보가 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더라도, 파산했었을 때는 거기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은 사람들한테 돈을 상환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는 원리금에 대해서 지급을 대신 해주는 거죠. 상당히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예금의 이자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첫 번째는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안 해줍니다. 과거에도 IMF 때 우리가 소위 보는 난다긴다 하는 은행들의 예금을 넣으신 분들 중에서 5천만 원 이상 못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IMF가 끝나서 지금 이제 뭐 20년이 후적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제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은행 예금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최근에 금리가 올라서 사실 예금 금리가 한 2%대까지 떨어졌었지만 지금 뭐 3%대, 4%대까지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 수익에는 비할 수가 없다. 즉 경매 대비해서 당연히 안전하지만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떨어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물가 상승률에도 못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주요 자산이 예금과 적금에만 있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반대로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계속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내가 예금을 계속 만기를 10년 내내 넣었다가 만기 때 찾고 또 다시 넣고 또 만기 때 찾고 이런 식으로 10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올랐죠. 그럼 난 열심히 재테크를 했지만 그 돈 갖고 살려고 했더니 10년 전에 차라리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것이 10년 뒤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금과 적금을 넣었지만 아파트 가격은 두세 배 올라가서 절대 살 수가 없는, 전세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경매를 볼게요. 경매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축복받은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예금이 낫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즉 원금을 보장해주는 예금과 적금이기 때문에 차라리 까먹을 것 같으면, 아니면 까먹진 않더라도 거의 부동산과 이제 함께 평생 사는 거죠. 내가 잘못 사서, 가격이 잘못 사서 팔 수도 없고 살줄 사람도 없고, 이것을 내가 울미에 겨자 먹기로 계속 갖고 가서 나 때는 이제 엑시트를 못했지만, 팔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 때도 힘들고 대대손손 물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땅을 샀다. 그런 거는 나 때는 거의 좀 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내 자손 때 팔면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고, 그렇지 않으면 손주 때까지 가야 됩니다. 즉 이 땅을 내가 잘못 사면 경매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금이 낫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두 번째로 경매를 잘했다. 그러면 예금과 적금이 1년 만기 예적금, 2년 만기 예적금, 주로 1년 만기나 2년 만기, 길면 뭐 5년 만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1, 2년 동안에 거기에 돈을 묶을 바에는 경매에서 낮은 가격에 좋은 권리 분석을 해서 낮은 가격에 샀다 라고 하면 1, 2년 안에도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 2년 내가 예금과 적금에,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예금과 적금에 돈을 묶어둔다? 뭐 이자 3, 4% 줘요. 굉장히 높죠.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거기 세금 15.4%대죠. 내 돈이 묶이죠. 물가는 올라가죠. 지금 뭐 1년 사이에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교통비, 뭐 식재료비, 요즘은 시내 나가서 10,000원 갖고 둘이서 밥 먹기 굉장히 힘들죠.
뭐 김밥 이런데 먹더라도 김밥 한 줄만 해도 예전에는 뭐 1,000원 내외 정도 했었는데 지금 뭐 참치김밥 하나 6,000원, 7,000원 이렇게 하는 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적금을 넣었을 때는 좀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나의 어떤 구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낮은 가격에 사서 1, 2년 동안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예적금보다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예적금과의 비교를 통해서 1, 2년 동안 돈을 묶는다. 내가 자신이 없는 경매 초보다. 차라리 1, 2년 동안은 예적금 묶고 저랑 같이 재테크에 대한 이런 유튜브 방송 다비드의 같이 경매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이제 좀 실력을 계속 향상을 시킨 다음에 그때 접근을 해야지 덜컥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적금이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다. 내 원금이라도 지키자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한 1, 2년 정도만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실력이 느실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예적금 보다도 훨씬 더 기회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비치의 가치경매 방송에서도 많이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결 컨텐츠로서 예금, 적금, 또 경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